안녕하세요. 금요일의 과학터치 도입 강연을 진행하게 된 국제기후환경센터 기후변화 강사 박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도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요. 코로나로 인간의 활동이 잠시 주춤했을 때 생태계가 회복되었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어떤 위기와 변화를 겪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희 국제기후환경센터를 소개하겠습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는 광주광역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연구하고 시민의 녹색 생활을 지원하며 저탄소 녹색 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2012년 설립된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기후변화 교육, 그리고 시민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선진 전략과 실천 방안을 발굴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교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 관련 빅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광주광역시 특성에 맞는 미래지향적 정책과 실천 사업을 발굴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시민의 이해를 도모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 마을 만들기, 녹색 아파트 만들기 등 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탄소 중립 도시 광주 조성을 위한 실행력을 높여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내외 도시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의 활동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연간 2만여 명의 교육생이 참여하는 빛고울 기후학교가 있습니다.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미세먼지, 자원순환 등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실천 방안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밖에도 도전 기후별 퀴즈 대회, 기후위기 대응 글쓰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후환경 교육을 위한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준별, 주제별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교육 콘텐츠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국제기후환경센터의 연구 자료, 교육 프로그램 등 자세한 사항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라면서 센터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후변화, 그게 뭔데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로는 기후변화가 무엇이고, 기후가 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후가 왜 일어나는지, 기후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순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영상을 먼저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오를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볼까요? 지구의 온도가 1도 오르면 북극 얼음이 사라지면서 북서항로가 열리게 됩니다. 약 5천만 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게 되며 매년 30만 명이 더위로 인한 전염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지구의 온도가 2도 오르면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곰들은 생존을 위협당하고 곤충들은 방향 감각을 잃게 됩니다. 열대지역 농작물이 감소하여 약 5억 명이 굶주릴 위기에 처하고 최대 6천만 명이 말라리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3도 오르면 극지방에서는 사시사철 여름이 지속되고 알프스의 만년설은 거의 사라집니다. 지구 온난화 조절이 불가능하게 되며 300만 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하고 10억에서 40억 명이 물 부족을 겪게 됩니다. 지구의 온도가 4도 오르면 유럽의 여름 온도가 50도씨까지 오르고 이집트가 침수되며 베니스가 가라앉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터키가 사막이 되며
북극곰 등 추운 지방의 생물들이 멸종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5도 오르면 남반구와 북반구의 온대 지방이 불모지로 변하며 히말라야 빙하가 사라지고 뉴욕과 런던이 바다에 잠겨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지구의 온도가 6도 오르면 6도의 기온 상승은 지구 최후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구의 기온은 0.8도씩 오른 상태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 지구의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본 영상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 지구 최후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영화 같은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현실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호주에서 일어났던 산불인데요. 6개월간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산불로 인해서 캥거루, 코알라 같은 야생동물이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 이곳은 지구에서 덥다고 소문난 곳 중에 하나인 사우디인데요. 사우디의 사하라 사막인데요. 50년 만에 폭설. 사람들은 처음 보는 눈이 신기해서 구경을 했지만 낙타는 추워서 벌벌 떨었다고 하네요. 작년 여름의 기록적인 장마 기억나나요? 우리 광주천도 범람 위기였었지요. 많은 곳에서 여러 피해가 있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지구촌 곳곳에서는 이런 영화 같은 일들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기후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날씨와 기후를 한번 구별해 보겠습니다. 날씨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기온, 비, 눈, 바람과 같은 기상 상태의 변화를 말합니다. 기후는 어떤 지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나타나는 날씨의 평균 상태를 말하지요. 기후변화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매일 나타나는 기상의 변화, 날씨. 이것이 어떤 지역에서 오랜 시간 평균으로 나타나는 기후입니다. 날씨는 매일매일 변하기 때문에 변화가 크고요. 기후는 오랜 시간의 평균이기 때문에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후가 요즘 인위적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후가 정상적인 범위,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난 상태가 바로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날씨와 기후, 이제 구별할 수 있을까요? 괄호 안에 어떤 낱말이 들어갈지 한번 넣어볼까요? 네, 오늘의 날씨를 얘기할 때는 날씨,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는 기후가 맞습니다. 자, 기후가 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1880년부터 2012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0.85도씨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1912년부터 2012년까지 100년간 1.8도가 올랐는데요. 이것은 지구 평균 기온의 2배에 달합니다. 이렇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북극의 빙하가 점점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저기 하얀색 부분 보이시죠? 저게 위성에서 본 북극의 빙하 모습입니다. 1988년과 2019년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사진으로 보니까 빙하 면적이 좀 차이가 있어 보이지요? 이렇게 북극의 만년빙은 계속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시간에 이게 모두 다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면서 해수, 바다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 앞에서 보았듯이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또 육지의 얼음이 녹아서 바다로 유입되게 되면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세계 기상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93년부터 우리
해수면의 높이가 계속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투발루라는 작은 섬나라 이야기 들어보았나요? 투발루는 이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도 점점 잠기고 있고요. 앞으로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런 이상기후 현상입니다. 폭설, 폭염, 산불, 홍수, 태풍 등 이런 이상기후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우리 세계 곳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에서도 무려 7개의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었고요. 또 2018년에는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지요. 광주에서도 36일 동안 폭염이 지속되었고 강원도 홍천에서는 41도까지 온도가 올랐습니다. 또 작년 여름 기억나나요? 기록적인 장마와 함께 태풍이 10일 동안 3개가 한꺼번에 올라와서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런 이상기후 현상은요, 전 세계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그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생긴 이상기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폭염인데요. 이것은 심한 더위를 말합니다. 하루 최고 기온이 35도씨 이상의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 경보가 내려집니다. 자, 태풍은요, 기후변화로 바다의 온도가 뜨거워지면서 더 강하게, 더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폭설과 한파인데요. 한 지역의 짧은 기간 동안 눈이 강하고 많이 내리는 것을 폭설이라고 하지요. 기후변화 때문에 수증기가 공기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주 더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또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을 한파라고 합니다. 한 지역의 짧은 기간 동안 내리는 강하고 많은 양의 비를 집중호우라고 합니다. 이런 이상기후 현상은요, 예전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 심하게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런 기후변화는 왜 일어날까요? 기후변화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적인 이유, 두 번째는 인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이유로는 화산 폭발에 의해 발생하는 화산재와 화산가스, 그리고 태양 활동의 변화가 있습니다. 인위적인 이유로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가스인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석연료, 그리고 벌모, 쓰레기 문제가 이것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인위적인 이유가 기후변화의 더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의 기온은요, 밤낮으로 바뀌기도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서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그런데 요즘 자연적인 이유가 아니라 사람들에 의한 대기오염, 즉 온실가스가 증가하면서 우리 지구의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을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구는요, 여러 종류의 기체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것을 대기라고 합니다. 대기는 질소 78, 산소 21, 그리고 기타 1%로 되어 있는데요. 온실가스는 기타 1%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적지만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것이지요. 우리 지구의 기온은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와 또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에 의해서 이게 온도가 조절이 되는데요. 1%도 안 되는 이 온실가스 때문에 이런 지구의 온도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의 평형이 깨진 것이지요. 그럼 지구온난화의 주범, 온실가스, 우선 나쁘기만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온실가스는 비닐하우스의 비닐이나 온실의 유리처럼 열을 가두어서 지구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을 온실효과라고 합니다. 만약에 온실가스가 없다면 우리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33도나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온실가스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요.
요즘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에 따라서 필요 이상으로 만들어진 이 온실가스가 지구의 온도를 더욱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이 늘어난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런 온실가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이것은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데요. 자동차의 배기가스, 공장의 매연, 가전제품을 많이 이용할 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메탄가스예요. 소나 돼지의 가축의 트름이나 방귀에서 그리고 쓰레기를 매립할 때 또 농가 같은 습지에 유기물이 부패하거나 발효할 때 이런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자, 아산화질소인데요. 이것은 가축의 분뇨, 질소질 비료, 공장의 매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온실가스는 어떤 나라가, 어떤 국가가 가장 많이 배출을 하고 있을까요? 면적이 넓은 나라가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요. 면적은 작은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런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겠지요. 온실가스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대부분이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광주광역시는 어디에서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을까요? 우리 광주광역시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보면 93.7%가 에너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건물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자동차, 산업 순입니다.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중에서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전력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인데요. 온실가스가 거의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나오는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재생 에너지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신에너지인데요. 기존의 화석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이용하거나 수소,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나 열을 만들어내는 에너지. 이것은 석탄, 액화가스, 연료전지, 수소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재생에너지인데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해서 이용하는 에너지가 재생에너지입니다. 여기에는 태양광, 태양열 등 여러 가지 이런 폐기물까지 이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쳐서 우리는 신재생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근무하는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도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벽면에 그리고 주차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 보이지요? 여기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직접 생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땅속에 있는 지열을 이용을 해서 냉난방이나 온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우리 기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센터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생산하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어느 정도나 되냐면 자, 볼까요? 1년에 89,600kW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오지 않지요. 광주광역시 가구당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을 보니까 2,300kW 정도 돼요. 이거하고 비교를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한 가구에서 32년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센터에서도 또 국가에서도 어떤 기관에서도 전 세계 곳곳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과 함께 우리도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실천을 한다면 기후변화에 더 잘 빨리 대응할 수 있겠지요. 자, 지난주 4월 22일이 혹시 무슨 날이었는지 아는 친구 있나요? 그날은 제50일의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지구의 날을 기념해서 초등학생 친구들이 지구를 위한 실천 약속을 그린 것인데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을 절약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우리의 이런 작은 실천이 지구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런 실천을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행동이 기후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기후변화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기억하고 실천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도입 강연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